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4에서 2018년 세계 무기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개년에 비해 94%나 늘었다. 시장 점유율로 따져 1.0%에서 1.8%로 몸집을 불렸다.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을 정점으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등에 이어 11위 규모다. SIPRI 보고서 무기 수출국 세계 11위. 출혈 경쟁 남는 장사 아닌 경우도. 무기 수입은 감소 전 세계 9위 규모. 1970년 자주국방을 기치로 방위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 지 40여 년 만의 일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항공기, 잠수함, 자주포 등 첨단 무기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급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시장도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 다변화되고 있다. 보고서에선 한국산 무기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이라크가 최대 수입국으로 조사됐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T-50 고등훈련기 16대, 잠수함 3척 등을 도입했다. 또 장보고함을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더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사안보 매체 제인스 360은 협상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이라크는 2013년 12월 T-50을 성능 개량한 경공격기 FA-50 24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했다. 지난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18대가 먼저 인도됐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한국산 총기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방산 선진국도 조금씩 수출길이 열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 3위에 영국이 올랐다. 2012년 영국은 25,000톤급 군수지원함 4척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했다. 1조 600억 원 규모로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두 번째 수출 실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수주전이 출혈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크게 남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당초 납기가 2016년이었는데 해를 넘기면서 지체 보상금까지 물어야 했다며 무기 수출이 얼마나 험난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위기 상황이란 인식도 강하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2004년부터 10년간 15배가량 늘었던 방산 수출이 최근 들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덤핑 공세 등 수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탓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본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한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한국의 무기 수입은 감소세를 보였다. 2009에서 2013년에 비해 2014에서 2018년 수입액은 8.6% 줄었다. 전 세계 9위 수입국에 해당한다. 기자가 데릭 콕스 아시아 지역 담당 세일즈 매니저에게 한국의 KF-X를 위해 셀렉스가 제안하는 레이더는 미국 의회의 수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안 아닌가라고 하자 그는 한국의 FA-50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셀렉스 미국 지사를 통해 빅센 1000 레이더 수출 가능성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국은 2007년경 FA-50에 셀렉스의 AESA 레이더인 빅센 501을 장착하려고 했으나 FA-50이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 마틴이 공동 생산한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로 좌절된 적이 있다.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들은 기본 훈련기 KT-1으로 기본 조종수를 익히고 T-50으로 전투기급 조종수를 익힌다. 그리고 기총과 레이더를 탑재한 전술 입문기 TA-50을 통해 공중전 기술을 배운다. TA-50에는 소형 기계식 레이더인 ELM2032가 탑재돼 있다. 이 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은 F-15K, KF-16, F-4, F-5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의 정식 조종사로 임명되는 것이다.
5종류의 전투, 공격기 가운데 F-5가 30년인 작전 수명을 넘겨 차례로 비행중지 명령을 받게 되자 공군과 방사청은 TA-50을 외부 연료 탱크와 미사일, 투하 폭탄을 탑재할 수 있게 개조해 공격기 FA-50을 개발하기로 하고 현재 60대를 순차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군과 방사청은 2007년 FA-50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AESA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선진국들은 대형 전투기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부터 개발해왔으나 FA-50에 실을 만큼 작은 AESA 레이더는 그 당시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셀렉스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들어간 캡터 레이더를 축소한 소형 AESA 레이더인 빅센-501을 개발했다. 이에 방사청은 빅센-501이라면 FA-50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빅센-501 레이더의 성능은 비록 소형이었지만 공군은 KF-16에 탑재한 기계식 APG-68 레이더를 성능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전투기 생산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T-50은 미국 록히드 마틴과 합작해 만들었다. 개발 초기 한미 양국은 T-50의 성능은 KF-16과 같거나 그 이하로 한다. T-50 계열에는 양국이 갖지 못한 기술에 한해서만 제3국 기술을 도입한다 등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AESA 레이더 제작에서 기판에 해당하는 트랜스미트 리시브 마줄, 레이더 테스트 빌딩 내부에는 원뿔 모양의 전파 흡수제로 가득한 공간에서 레이더 테스트를 진행한다. 미국은 TA-50에 미국제 기계식 레이더인 APG-67을 실었으니 FA-50에도 이 레이더를 쓰라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FA-50에는 소형 AESA 레이더를 실어야 하는데 미국엔 이러한 레이더가 없으니 셀렉스 레이더를 싣겠다며 맞섰다. T-50 개발 계약 시 양국은 한국이 미국산 부품을 넣은 T-50을 제작해 제3국에 판매하려면 사전에 미국 정부 승인을 받는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FA-50 사업은 미국산 부품에 유럽제 부품을 결합해 한국에서 사용할 공격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니 이 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2006년 12월 FA-50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공군과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셀렉스 레이더 사용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례 없는 요청을 받은 미국은 고민을 거듭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미 정부의 승인 없이 셀렉스 레이더 탑재를 결정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T-50 제작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F-16용 레이더로 사용하는 자국산 소형 AESA 레이더인 RACR과 SARB를 판매하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개발 중이었다. 결국 미국의 수출 허가와 미국산 AESA 레이더의 개발 시기가 맞지 않는 바람에 국산 공격기에 처음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하려던 공군과 방사청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현재 FA-50에는 기계식 레이더인 이스라엘 엘타사의 ELM-2031을 장착했다. 셀렉스의 피터 포레스트 부서장은 KF-X 사업에서는 당시보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2007년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미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기술 이전은 물론 정비상의 후속 지원도 파격적으로 제안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산 AESA 레이더 개발 중 TA-50 전술 훈련기를 공격용으로 개량한 FA-50 경공격기. 한국에서는 현재 한국국방연구원과 LIGN-X1이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 AESA 레이더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은 열처리라고 한다. AESA는 둥근 판 위에 많은 모듈을 꽂는 형태라 각각의 모듈에서 발생하는 열이 상당하다. 따라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항공기는 섭씨 영하 40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창공의 혹한을 견디며 공랭과 수랭을 병행해야 한다. ADD와 LIGN-X1은
현재 AESA 레이더 실행 기술을 개발 중이다. 10년 후 전투기들은 AESA 레이더 기술이 보편화될 것이다. 따라서 10년 후 등장하는 KF-X 전투기에는 신기술인 AESA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LIG X1 김규진 대외 협력 담당은 한국은 전자산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기에 큰 어려움 없이 AESA 기본형을 개발해냈다면서 한국형 AESA는 동시에 20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고 20개의 적기를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국산 레이더는 개발이 완료돼도 전투기에 탑재할 수가 없다. F-15K나 KF-16 등 미국산 전투기는 지적 소유권이 미국 회사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없이는 개조할 수 없듯 미국 기술로 생산한 전투기에도 국산 레이더를 장착할 수 없다. 이것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와 개발하지 못한 나라의 차이이다. 공군과 방사청이 경공격기 FA-50에 AESA 레이더를 탑재하려던 시도는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다. AESA 레이더는 역시 중형 이상의 전투기에 올려야 제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ADD와 LIG X1은 KF-X 사업을 학수고대했던 것이다. KF-X 개발을 FX 사업과 분리하라. 2013년 6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X1 등이 한국형 전투기용으로 만든 AESA 레이더 시제품.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미디어급 한국형 전투기 엔진수가 쌍발로 지난 7월 18일 확정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KF-X 사업이 늦어도 올해 안에 체계 개발에 착수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KF-X 사업을 통해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FX 사업과 KF-X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은 록히드 마틴의 F-35를 구입하는 대신 절충 교역으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이전은 전투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기술 협력 업체가 된다. 그러나 공군 내부에서는 KF-X 사업에서도 FA-50 항공기에 AESA 레이더를 장착하려다 불발에 그친 일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미 정부의 AESA 관련 기술 이전 정책에 의하면 KF-X 사업에도 미국으로부터의 AESA 관련 기술 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록히드 마틴은 AESA 레이더나 주요 항전 장비를 미국에서 공급하지 않는다면 FX 사업의 절충 교역으로 요구하고 있는 KF-X 사업의 DAC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KF-X 개발을 위해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기술 지원 받기를 원하면 미국 정부의 방침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KF-X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이전에 대한 승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되고만 상황이다. 장호근 예비역 공군 소장은 사실 이 문제는 방사청에서 FX 사업의 절충 교역으로 KF-X 사업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였다며 FX 사업의 절충 교역과 KF-X 사업의 기술 이전을 연계시킨 방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으로 순진하고 슬펐다고 했다. 지난 7월 18일 합참은 KF-X 전투기로 쌍발형 엔진을 장착한 C-103형을 선정했다. 현재 우리 공군은 미국의 전투기만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투기 운용과 관련된 첨단 기술은 미국의 지원과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 부담을 감수하면서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보려는 고육지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개발하는 KF-X 항공기 역시 미 정부의 기술 이전 통제를 받고 있는 FX 공급 업체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겠다는 방침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TAC로 내정되어 있는 록히드 마틴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록히드 마틴은 F-16과 F-35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F-16의 성능과 F-35 성능의 중간 단계 성능을 갖는 KF-X 전투기를 개발해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F-35 판매 협상을 위해서는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KF-X 전투기가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 향후에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해올 경쟁 상대를 키우는 일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KF-X 개발에 필요한 AESA 레이더, 전자전 체계, 타기팅 포드 등의 개발과 연동에 필요한 기술들은 많은 투자를 통해 개발된 그야말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핵심 기술들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절충 교역에 포함해서 무상으로 이전받겠다고 시도한 방사청의 발상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